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중석 씨 부부. 분명 하루 전 세우던 자리에 있어야 할 차가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 잠시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고요. 어제 집에서 있었던 거죠? 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저희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 차가 서전주 IC 중앙 분리대 쪽으로 올라타 있었더라고요. 사라진 중석 씨 부부의 차가 30km 떨어진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위에서 발견됐다며 경찰이 연락을 한 겁니다. 중석 씨의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달아난 범인의 정체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하루 전 저녁 8시 50분 무렵에 나타난 한 무리의 남자들. 그들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중석 씨의 차를 발견한 뒤 시동을 걸고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차량 운행 기록을 보니까 이제 최고 속도가 거의 170km 가까이, 엄청난 속도인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더 있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일대에서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명. 14일 날 차량을 털고 6시 한 55분에 6명이 제 차를 가져가더라고요. 제 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갔다는 경우가 무자비하게 차를 박살낸 뒤 치밀하게 블랙박스까지 없앤 차량 절도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무렵 태연이 훔친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범인. 그는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새벽 내내 편의점 3군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산 일당은 그날 저녁 뜻밖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6시 좀 넘어서 어느 그 떡볶이집에서 긁으려는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먹으라고요? 네. 가게 사장님은 그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제한 사람들이 나이 또래는 어느 또래로 보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차를 훔쳐 사고를 낸 뒤 블랙박스를 훼손하고 신용카드를 쓴 범인들이 초등학생이라는 건데요. CCTV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맞습니다.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거침없이 가속을 합니다. 옆에 세우던 차와 부딪히지만 놀라거나 주저하지도 않는데요. 마치 놀이기구를 바꿔 타듯 훔친 차량에서 또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며 범죄를 반복한 이들은 차 안에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쓰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와 양손 가득 술을 산 아이들.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숙박업소였습니다. 그 집에 둘, 이 집에 둘 너희 왔는데 담배, 가짜, 음료수 7만 얼마씩 달래. 민증은 달라고 했더니 주민등록상은 34 살로 민증을 줘. 그냥 번호신고 빈실 이거 사용해가지고 형사분이 오셨던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쳐다보질 않으니까. 때로는 3인조, 때로는 4인조로 움직이며 위태로운 폭주를 하는 무리 속엔 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번번이 운전석에 앉는 이 아이는 과연 누굴까? 학교 주변에서라면 그를 아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좀 양아치 그런 친구죠. 좀 학교에서 다 그걸 피해 다니고 그냥 눈 마주치는 애들 있으면 그냥 때려? 그래 없으면 드시오. 그리고 차도 운전하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이는 만 12살인 김찬영이었습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최근까지 찬영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 사람이 본인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시죠? 이날 제가 스토리해가지고. 그게 범죄인지는 몰라요? 알아요 저도.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 차로. 저 사람 쳤으면 모르겠어요. 안 쳤잖아요 그니까. 짜증나게 또. 이어지는 질문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성진이. 하지만 이렇게 위험해. 대체 지금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